공습 사이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바레인의 바프코 정유 공장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곧 정상화됐지만 현지 시각 9일 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의 정유시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중인 이란은 유조선은 물론 컨테이너선, 예인선까지 마구잡이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이 석유 생산량을 줄인 데 이어 결국 바레인도 약속된 물량을 공급할 수 없다는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유가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시작된 국제 원유 시장에서 1배럴에 $100를 훌쩍 넘으며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100를 넘은 건 2022년 중반 이후 처음입니다. 한때 $120 턱 밑까지 올라 중동 사태 발발 이전과 비교할 때 60에서 7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scope of the passage and the importance of the passage of the Strait of Hormuz, a continued disruption to flows here would portend 3 times the impact to oil and gas markets that we saw during the oil shocks in the 1970s.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인 고유가가 미국과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치러야 할 아주 작은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연간 228만 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사인 석유화학 업체 여천 NCC가 고객사에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3월 인도 예정이었던 원료 도착이 크게 지연돼 제품 공급이 어렵겠다는 통보입니다. 에틸렌은 원유를 정제한 나프타로 만들어지는데 원재료인 나프타 공급이 차단되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전쟁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는 15일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제 재고 양이 쭉 줄어들 때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여천 NCC뿐이 아닙니다. 국내에 공급되는 수입 나프타의 58%가 중동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곳 여수 국가산단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등 기초유분은 플라스틱과 포장재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입니다. 전쟁 장기화로 공급 차질이 이어질 경우 국내 석유화학은 물론 산업 공급망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대체 공급선을 찾고 있지만 이미 나프타 가격이 톤당 $730로 약 25% 급등한 데다 해상 운임도 늘어나게 돼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과 원료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석유화학사의 수익성에 주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중동 사태가 2주 이상 장기화될 경우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석유화학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하루 평균 260만 배럴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5위 산유국 쿠웨이트. 페르시아만 가장 안쪽에 있어 바닷길로 원유를 수출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쿠웨이트가 결국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 등 이변이 터지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책임을 면제받는 불가항력 선언을 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지난 3일 이란이 핵심 정유시설을 공격하자 석유 제품 물량을 한 차례 줄였습니다. 해협이 가로막히고 원유 저장량이 가득 차는 등의 물류 마비가 예상되자 유전 가동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20 million barrels a day passing through the strait, basically going close to zero. Near term, it's building up. 쿠웨이트는 이번 조치가 예방적 차원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되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산유국들의 원유 저장 시설도 빠르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란 공격을 받은 이라크의 한 유전은 하루 3만 배럴 규모 생산을 멈췄고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정유시설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카타르는 최대 LNG 생산 시설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해 가스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유전이나 가스 생산 시설이 속속 가동을 멈추거나 줄이면서 에너지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120 턱 밑까지 갔던 국제유가가 $80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86, 브렌트유는 $88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비교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때도 없었던 변동폭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떨어진 건 선진국 주요 7개국 G7의 비축유 방출 가능성 언급 때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 G7 재무장관은 이날 국제에너지기구와의 화상회의 직후 지금이 적기는 아니라면서도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필요한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Sie haben die französische Erklärung gesehen, dass wir uns jetzt auch die Option offen halten auf die nationalen Ölreserven.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주말 휴장 뒤 열린 시장에선 국제유가가 중동 사태 발발 이전보다 60% 이상 오른 채 거래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이란의 인접국 정유시설 공격이 이어지면서 바레인이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감산을 발표한 데 따른 영향이었습니다. 유가 하락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동 사태가 곧 끝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주식시장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 채권값도 올랐습니다. G7 에너지 장관들은 조만간 회의를 열고 비축유 방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 감축분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금 파죽지세입니다. 지난주에는 90달러를 넘어섰더니 이제는 그새 100달러를 돌파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 공습 이후 이란은 세계 원유의 주요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국제유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15분쯤에는 심리적 저항선인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은 오늘 오후 1시 현재 27%가량 오른 배럴당 115달러 4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한때 12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는데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3년 8개월 전인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도 영국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25% 오른 배럴당 115달러 90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전쟁 전인 지난달 27일에 67달러일 때보다 무려 70%가량 오른 겁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이렇게 빠르게 나타난 이유가 뭔가요? 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유통량의 20에서 30%가량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이후 열흘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은 이란 유조선 몇 척밖에 없습니다. 급격히 원유 수송이 중단되면서 근처 산유국들은 원유를 저장시설에 보관하기 시작했는데요. 원유 보관시설도 한계에 이르러서 앞으로 빠른 곳은 1, 2주, 그리고 여유가 있는 곳도 3, 4주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유국들은 현재 감산에 들어갔는데 이라크가 지난달 하루 430만 배럴 수준이던 원유 생산량을 130만 배럴로 줄였고요. 쿠웨이트도 하루 260만 배럴이던 생산량을 거의 중단 수준으로 대폭 감축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감산량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히 감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에는 배럴당 15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 장관도 앞서한 인터뷰에서 원유 가격이 몇 주 안에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고 이는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미국도 좀 곤란해진 상황인데 이 호르무즈 상황을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첫째는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이란의 앞마당이라는 사실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9km밖에 안 돼서 육지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쏠 수가 있고 그리고 해안포를 사용해서 접근 선박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수로가 너무 좁다 보니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같은 미국의 주력 함정들이 기동하기 어렵습니다. 해안에는 이미 이란이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해안 동굴과 지하 터널을 뚫어놓고 해안포를 감춰놨습니다. 필요시 해안포를 꺼내서 공격하고 공습으로부터 쉽게 감출 수도 있습니다. 또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수백 대의 소형 고속정과 자살 수중 드론을 운영하고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란이 기뢰를 매설해서 군함이나 유조선의 통행을 완전히 막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해안 전력을 완전히 괴멸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지상전이나 대규모 공습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중동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이란 수도인 테헤란에 일명 검은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거죠?
네, 현지 시각으로 그제 밤과 어제 새벽에 이란의 주요 연료 보급 기지들이 공습을 받은 여파입니다. 이란 IRNA 통신은 테헤란 북서부의 샤흐런 석유 저장소와 남부 레이 지역의 연료 저장고, 그리고 서쪽 외곽 카라지 등의 연료 저장 시설이 집중 공습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통신은 이들 탱크가 폭격을 받은 뒤 폭발하면서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테헤란시 당국도 석유 탱크가 폭발해 유독한 탄화수소와 황산화물, 그리고 질소산화물 화합물이 대기와 구름에 대규모로 퍼지고 있다면서 비가 내리면 아주 위험한 강산성 비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에는 테헤란에 짙은 먹구름이 끼고 강산성에 검은색 기름비가 내린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진도 함께 첨부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란 내 식수 공급 시설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이란 내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잇따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막 기후에서 생존에 필수로 할 수 있는 담수화 시설까지 표적이 되면서 인도적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그제 미국이 자국의 키슘섬의 담수 시설을 공격해서 30개 마을의 식수 공급이 차질에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 중부사령부는 해당 공격에 미군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요. 전쟁 중에 민간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거나 민간 기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전쟁 범죄입니다. 외교가에서는 담수화 시설이 전쟁 표적이 될 경우 중동 도시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경고해왔습니다.